어쨌든 저는 내추럴 와인, 뭐 유기농 와인, 컨벤셔널 와인 다 떠나서 맛있는 와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추럴 와인도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주당 국선생입니다. 오늘은 주간 국선생으로 와인계의 핫한 키워드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즘 와인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뭘까요? 요즘 와인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내추럴 와인이에요. 제 지인 중에 원래 와인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던 친구가 항상 소주랑 맥주, 소맥만 먹던 친구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추럴 와인 아냐고, 내추럴 와인 너는 살 수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내추럴 와인을 아시는 걸 보니 내추럴 와인에 대한 수요가 정말 저는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찍게 되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가벼운 내추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다른 뭐 콘텐츠들이랑 좀 다르게 내추럴 와인에 대한 다른 시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콘텐츠를 끝까지 봐주시면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내추럴 와인은 그냥 수많은 종류의 와인을 칭하는 하나의 용어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유기농 와인, 뭐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 뭐 등과 같이 다른 용어들이랑 섞이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뭐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나 적게 들어간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조 과정에서 포도즙에 다른 어떤 것도 추가로 첨가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은 채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모균으로만 발효시킨 거를 내추럴 와인이라고 해요. 와인의 제작 과정에서 원래는 보관상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와인에 MSG 같은 이산화황을 넣게 되는데 그와 같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와인을 뭐 걸러내는 파이닝 작업조차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내추럴 와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포도를 키울 때 화학 비료, 농약 이런 거조차도 전혀 넣지 않아야 내추럴 와인이라고 불릴 수 있거든요. 최근 들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추럴 와인 인증제도도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이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증 비즈니스만 배불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원래 내추럴 와인 자체가 공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이제 유기농 와인이랑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이랑 내추럴 와인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 와인은 뭐 전통 와인과 유기농 와인을 나눌 수 있어요. 뭐 전통 와인은 요즘은 컨벤셔널 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기농 와인의 범주에서는 내추럴 와인과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유기농 와인과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를 만들 때 정해지는 이름이에요. 우선 유기농 와인은 유기농법을 좀 사용해서 화학 비료나 농약 그리고 제초제 등을 좀 사용하지 않고 경작한 포도만으로 만든 와인이고 바이오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유기농법에서 조금 더 들어가요. 약간 형이상학적이고 우주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약간 미신적인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죠. 예를 들면 약간 암소의 거름을 소 뿔 속에 넣고 땅 속에 넣고 밭의 에너지를 높이는 행동을 하거나 그래요. 그리고 내추럴 와인은 유기농법이나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포도를 통해 양조할 때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내추럴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뭐 내추럴 와인, 유기농 와인,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 전부 다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신경 쓰는 와인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내추럴 와인은 일반 전통적인 와인과 비슷하게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이 있고요. 그리고 펜낫이라는 특이한 종류와 오렌지 와인이라고 재밌는 와인이 있어요. 펜낫은 페티영 나추럴을 줄임말로 영어로 바꾸면 내추럴 스파클링이라는 의미예요. 약간 그 크라운 캡이 되어 있어서 병콜라에 있는 뚜껑 같은 걸로 덮여져 있는 스파클링 와인인데 이것도 되게 샴페인의 대체제로 가볍게 마시기 좋은 스파클링 와인이다 해서 인기가 요즘 많고요. 그리고 오렌지 와인 같은 경우는 색이 오렌지색이에요. 와인 그 오렌지 와인이라고 해서 오렌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렌지색, 뭐 호박색으로 된 와인이라 저희가 오렌지 와인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색이 특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일반 전통적인 와인처럼 뭐 레드, 화이트, 로제 와인들이 각자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내추럴 와인에서도 각자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다만 내추럴 와인이 약간 맛이 좀 특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내추럴 와인이 조금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뭔가 맛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저는 펜낫이라고
내추럴 스파클링 와인부터 시작해서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오렌지 와인 단계적으로 도전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렌지 와인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 향에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역하신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추럴 와인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추럴 와인은 굉장히 레이블이 유니크해요.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는 와인 업계에 약간 불문율이 있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내추럴 와인이 일반 와인과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드셔야 돼요. 내추럴 와인 같은 경우는 와인에 MSG라고 불리는 이산화황을 넣지 않아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양조가 되다 보니까요. 전통적인 와인과는 분명히 다른 맛이 납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추럴 와인의 특징 3번째는 전통 와인에 비해서 굉장히 라이트한 편이라고 해요. 제가 마셔봤던 와인도 그렇고 앞으로 마셔볼 와인도 추천해 주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라이트한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추럴 와인에 대한 오해 및 약간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이산화황이라는 첨가물 때문에 걱정되셔서 내추럴 와인만 드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이산화황은 와인의 산화를 좀 방지하고 유해한 박테리아의 생성을 막는 어떻게 보면 좋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이산화황은 일반적인 와인을 만들 때는 정말 극소량인 20에서 200 ppm 정도가 들어가고, 말린 과일을 만들 때는 이산화황이 500에서 3000 ppm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비교가 안 되죠. 와인은 되게 극소량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잘 아셔야 되는 게 내추럴 와인이 이산화황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없지 않아요. 그 와인 매거진의 디켄터라고 매거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글을 보면 그 와인의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산화황이 생기기도 해요. 대략 10 ppm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20이나 10이나 거의 미미한 차이인데, 이산화황에 예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추럴 와인의 이 적은 극소량도 느끼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양조하는 몇몇의 와이너리에서는 이산화황의 그 와인 보관상 이점을 인정하고 일부분 넣기도 한대요. 일단 제가 와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내추럴 와인을 좀 마셔보면서, 제가 오늘 내추럴 와인과 유기농 와인 2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와인은 보이세요? 장로롱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진 와인이고요. 리프트 69라는 이름의 와인이에요. 가메라는 포도 품종을 썼어요. 보졸레 누보랑 같은 품종으로 만들어졌고, 이 와이너리 같은 경우가 1711년에 설립이 됐다고 해요. 그 30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레이블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포도밭을 바라보면서 서핑하려는 이 젊은 분이 보이는 레이블 와인입니다. 저는 이게 약간 인상 깊어서 샀고요. 이 와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추럴 와인. 이산화황을 전혀 넣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11월에 한 번씩 보졸레 누보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그 보졸레 누보를 만드는 가메 품종으로 만들어진 내추럴 와인이라 궁금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코르크에 톱밥이 많은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되게 라이트한 느낌이에요. 향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보졸레 누보도 약간 향이 그렇게 진하진 않은 편이거든요. 가볍게 먹기 좋은 와인인데 내추럴 와인. 향이 확실히 달라요. 이게 그 약간 동물의 냄새죠. 야생동물의 냄새. 이 와인은 향이 그렇게 엄청 막 연한 느낌은 아닌데 침전물도 있고, 지금 둥둥 떠드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보이실까요? 향도 되게 특이해요. 제가 먹었던 보졸레 누보는 되게 상큼하고 딸기의 향? 약간 그런 향이 되게 많이 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루티한 와인인데, 이거는 약간 향 자체가 되게 동물의 냄새가 나서 저는 약간 걱정됩니다. 약간 탄산이 좀 느껴지고요. 레드 와인인데 캐릭터가 되게 독특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추럴 와인이 되게 한식이랑 잘 어울린대요. 한식이 되게 자극적이고 맵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좀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특이해요. 그 있잖아요, 진짜 약간 매니악한 스타일. 이게 딱 진짜 약간 매니악한 스타일. 레이블은 되게 발랄할 것 같고 톡톡 튀는 느낌이지만 이거 좀 온도 다르게 해서 먹어봐야겠어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호불호 진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불호는 아닙니다. 음식 페어링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향후 되게 매력적인 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한테. 두 번째로 이거는 카스타노 에콜로지코 바리카 모나스트렛. 이거는 유기농 와인입니다.
따는 거야. 뭐 일반 와인이랑 똑같으니까. 내추럴 와인은 종종 먹어봤는데 유기농 와인은 처음이에요. 속 상태가 되게 좋네요. 약간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일반 와인에서는 약간 끓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기농 와인이니까 약간 감수하고 볼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일반 와인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색이나 이런 건 검붉은 색이 좀 나고요. 블랙체리? 약간 이런 향이 좀 나요. 약간 탄닌감도 좀 있는 편이고 약간 산미가 원래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산도도 다른 와인에 비해 조금 높은 것 같고 큰 거부감은 없게 마실 수 있을 유기농 와인인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쓰네요. 약간 뿌리의 끝맛이 좀 나는 것 같은데 흙맛과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와인을 마실 때 약간 흙향이나 약간 꾸리꾸리한 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약간 그 끝에 쓴맛은 조금 나머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와인이고 이건 내추럴 와인인데 두 개 이렇게 직접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약간 조금 더 바디감이 있는 편이에요. 유기농 와인보다 내추럴 와인이. 색은 유기농 와인이 조금 더 검붉은 색, 이건 좀 맑은 색. 유기농 와인은 어느 정도 제가 좀 감수할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분들도. 내추럴 와인은 분명히 이거는 와인에서 날 수 없는 냄새다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여기서는 약간 유기농 와인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어요. 일단 와인 두 개 다 시음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와인 업계는 저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오데샷도 포트 와인, 뭐 컬트 와인, 뭐 보졸레 누보, 바이오다이나믹 이런 뭐 다양한 키워드가 와인 업계에 있었는데 이번엔 드디어 내추럴 와인의 차례가 온 거죠. 이렇게 시대 흐름이 내추럴 와인으로 온 만큼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돈만 벌기 위해 내추럴 와인의 시류의 편승에 와인을 수입하는 와인 수입상들은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전통적인 와인은 와인이 상하거나 변질되면 바꿔주는데 내추럴 와인 같은 경우는 와인이 원래 뭐 휘발성산이나 야생동물 같은 향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내추럴 와인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크게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향이 나도 이거 바꿔달라고 가져간다 해도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사람 취급만 당하고 이거 내추럴 와인은 원래 그래요 이런 말로 포장돼가지고 환불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냄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내추럴 와인에 굳이 도전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려요. 지금 내추럴 와인의 철학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비료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너무 멋있다 보니까 유통상의 그 마인드도 그에 걸맞게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내추럴 와인, 뭐 유기농 와인, 컨벤셔널 와인 다 떠나서 맛있는 와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추럴 와인도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추럴 와인 생산자분 중에서는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만약에 제가 새롭게 와인을 만든다고 해도 저 같아도 일반 컨벤셔널 와인에 도전하기보다 내추럴 와인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와인을 양조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오데샤또라든지 큰 와이너리는 이미 기업화가 많이 되어 있고 설비가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해서 따라가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아도 내추럴 와인이라는 키워드로 도전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쿨해 보이는 내추럴 와인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와인을 만들고 마케팅한다면 자리를 잡기도 되게 쉬울 테니까요. 어쨌든 저는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분명 일반 설비 방식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내추럴 와인이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공급량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화 하기도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도 지속적으로 받기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 와인을 사 먹는 걸 포기하고 다른 와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내추럴 와인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멋있고 쿨해요. 근데 다만 이것도 또다시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환경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채식주의가 좋다고 모든 사람이 채식을 하지 않고 유기농 음식이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유기농 음식만 사 먹진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MSG가 몸에 안 좋은 거 다들 아시는데 라면 다들 드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내추럴 와인도 한때 유행처럼 스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일반적인 와인 메이커들도
환경을 분명히 신경 쓰고 와인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내추럴 와인이라는 키워드가 생김으로써 그분들은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와인 메이커들도 되게 환경을 신경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내추럴 와인 메이커들 중에서도 자기들도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신경 쓰지만 내추럴 와인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도 와인 메이커고 그냥 환경을 신경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매년 11월에 보졸레 누보라고 와인이 계속 나오잖아요. 햇 와인이. 옛날에는 되게 그게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 차차 인기가 좀 시들어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추럴 와인도 그렇게 하나의 와인의 키워드로 왔다가 지나갈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과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뭐 내추럴 와인, 유기농 와인, 바이오다이나믹 와인, 일반 와인 다 떠나서 그냥 맛있는 와인이 좋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와인을 계속해서 지금 제 구독자님들께 설명해드리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다양한 와인계의 핫한 키워드를 가지고 주간국선생 코너를 운영해 볼 테니까요. 와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인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안녕.